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폐관한 수족관의 직원 통로에서 젖은 남자 한 명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다음 날 개장 시간부터 유효한 입장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거대한 수조 반대편에서 저를 보고 있다가 제가 돌아서자 직원 전용 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해외 대형 수족관에서 야간 사육 보조로 일했습니다. 관람객이 나가면 수온과 역과 장치를 확인하고 서비스 통로를 순찰했습니다. 밤에는 당직자 3명만 남았고 관람 구역은 자정 전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날 동료 2명은 별관 설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상어 수조 뒤편 통로를 혼자 확인했습니다. 어두운 관람 구역을 수조 너머로 보는데 한 남자가 유리 앞에 서서 손바닥을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으로 보안팀에 관람객이 남았다고 알렸습니다. 다시 보니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등 뒤에 방수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돌아서자 젖은 남자가 직원 통로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수조위 점검대에 떨어뜨렸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일반 관람객은 그 점검대가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장 경로와 이름을 물었습니다. 남자는 팔찌를 보여주며 내일 첫 손님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팔찌에는 다음날 날짜와 아직 발급하지 않은 특별 관람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약 명단을 확인하니 그 번호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화면을 보는 동안 사육 도구함 위에 놓인 열쇠들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저는 보안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추워 보였지만 바닥에는 물방울이 남지 않았습니다. 젖은 것은 옷이 아니라 바닷물 자국이 마른 것처럼 얼룩진 겉모습뿐이었습니다. 비린 냄새 대신 강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무정에서 동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어 수조 급의실 문이 열려 있으니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평소 저를 성으로 불렀고 그 목소리는 제 이름을 지나치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별관에 있는 동료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했습니다. 그는 무전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통로 스피커에서 같은 목소리가 반복됐습니다. 급의실로 와달라는 문장 뒤에 낮은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직원 전용문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급의실 앞에는 다음날 사용할 관람 팔찌가 여러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각 팔찌 뒷면에는 직원 이름과 순찰 구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팔찌에는 자정 15분, 상어 수조 상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혼자 점검할 예정이던 장소였습니다. 누군가 행사 물품과 당직표를 미리 가져가 직원들을 따로 불러내려 한 것 같았습니다. 벽면 점검표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온과 먹이량을 적는 칸 사이에 직원이 혼자 머무는 시간이 연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유리 앞에서 3번 손을 흔들면 상부로 올라온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간 행사 때 길을 잃은 관람객에게 쓰던 신호였습니다. 내부 절차를 아는 사람이 오래 지켜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어떤 신호에도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수조 건너편 관람 구역에 비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는데도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괜찮으니 상부로 오라는 녹음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상부 점검을 중단하고 보안실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통로 조명이 꺼지고 수조에 푸른 빛만 남았습니다. 유리 반사 속에서 남자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아보면 없었고 다시 유리를 보면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리와 벽 사이에 좁은 설비 통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람객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지만 직원 지도에는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곳에 점검문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 조명을 켜고 보안팀에 위치를 알렸습니다. 점검문 안에는 젖은 외투와 방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복사된 직원 지도, 순찰표, 녹음기와 여러 색의 입장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에는 동료들이 무전하는 짧은 문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목소리를 재생해 당직자를 서로 다른 구역으로 보낸 듯 했습니다. 가방 아래에는 폐관 뒤 혼자 걷는 직원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때 상부 계단에서 금속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난간 위에 서서 제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찾았으니 이제 출구만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손에는 제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지 않고 모든 수조 구역의 비상 경보를 켰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통로를 채웠고 보안팀과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남자는 상부 설비 통로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보안팀은 반대편 출구를 막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 사용하지 않던 잠수 장비 보관함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 벽에는 여러 날짜의 팔찌와 직원 명찰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자가 낮에 협력업체 직원처럼 들어와 폐쇄 구역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제 휴대전화는 상부 난간에서 발견됐고 손상은 없었습니다. 남자의 신원과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족관은 통로를 봉쇄하고 입장 팔찌, 관리 방식을 바꿨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한동안 큰 유리창에 비친 사람만 봐도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몇 달 뒤 그 수족관에서 기념 우편물이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다음날 날짜가 찍힌 특별 관람 팔찌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새 주소가 정확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팔찌 뒷면에는 입장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람객 출입구가 아니라 상어 수조 안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리 반대편에서 기다리겠습니다.